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푸틴의 새로운 핵 독트린은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주요 병참 도시 포크롭스크를 점령했습니다. 이 도시가 함락되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있는 군대의 물자를 공급하기 어렵게 되고 도시 서쪽의 들판을 통해서 러시아 군대가 돈바스 나머지 지역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도록 서방에게 허가를 내려줄 것을 매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백악관에서 바이든을 만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푸틴은 이제 나토 국가들이 군사적 갈등에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푸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2007년 초군국화된 단극 세계가 세계를 영구 갈등의 심연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한 이후로 미국 대통령들이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서방이 푸틴의 경고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푸틴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허세는 그의 성격 프로필의 일부가 아닙니다. 푸틴 자서전의 저자 필립 쇼트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싸우면서 푸틴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기를 잡지 말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썼습니다.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관계는 주먹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끝까지 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경고를 무시하고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하기 위해서 서방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푸틴이 자신이 설정한 수많은 레드라인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았다고 강조하는데 그들의 기억력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레드라인을 집행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시 러시아 대사이자 현재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러시아의 모든 레드라인 중 가장 밝은 레드라인은 항상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전 2021년 12월 17일 러시아는 다시 한번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에 제시한 안보 보장에 대한 제안의 핵심 요구 사항은 군사 동맹이 우크라이나로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 레드라인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군사 기술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었고 군사 기술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2014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고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을 위협한 쿠데타를 지원했을 때 푸틴은 레드라인을 시행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것에 대한 협상을 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 더 많은 무기를 약속했을 때 러시아는 훨씬 더 큰 군대를 파견하고 도네스크, 루안스크, 자포로지아, 헤르손을 합병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였고 두 번이나 우크라이나의 많은 부분을 합병했지만 서방은 여전히 푸틴이 레드라인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자의 레드라인을 집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푸틴은 특수군사작전 자체가 그들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직접 가담한 것은 또 다른 러시아의 붉은 선을 넘은 것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그들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라고 푸틴이 이 전쟁 특파원에게 응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기대했던 대로 돈바스에서 쿠르스크로 군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돈바스 특히 포크롭스크 주변에서 공격을 강화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화회담을 중단함으로써 또 다른 레드라인 침범에 대응했습니다. 서방이 푸틴이 지금까지 레드라인을 강화하지 않았다고 믿더라도 이번에는 다릅니다. 푸틴은 서방에서 현재 논의하는 요점은 키이우 정권이 러시아 영토에서 목표물 공격 허용 여부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키이우 정권은 이미 드론으로 러시아 영토에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논의는
나토 위성의 정보 데이터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사용에 관한 것이며 나토 군인만이 발사 임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을 이용하여 서방 요원이 표적 데이터를 삽입하고 서방 군대가 유도하는 서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그것이 갈등의 본질을 분명히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푸틴은 이 레드라인 시행을 철회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고는 러시아 국영 TV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푸틴의 경고를 기자들에게 반복하면서 러시아 대통령의 성명은 매우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이중 판도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바실리 네벤지아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깊숙이 발사되면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후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페스코프는 이 성명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핵 옵션에 도달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단계가 1000가지나 되지만 러시아는 명확한 핵 독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억제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국가 정책의 기본은 러시아가 WMD,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공격에 대응하여 또는 국가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핵무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이 서방이 더 이상 푸틴의 레드라인을 존중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가진 모든 레드라인 중 가장 엄격한 것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핵정책은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때에만 재래식 전쟁에 대한 핵 대응을 허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희박한 쿠르스크 국경지역에 군대를 주전시켜도 러시아의 존재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직접 개입하여 러시아 영토 깊숙이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무엇을 인식할지 추측하려는 것은 위험한 게임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위험한 게임을 하려는 세력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으로 돈벌이하는 미국의 소위 군산복합체입니다. 정부 협의회에서 우리는 군산복합체가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온건파 공화당원이자 전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말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미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한 세대 전 군대에서 복무했던 스매틀리 버틀러 소장처럼 아이젠하워는 사적 이익과 군사력의 연관성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계속적인 정치적 경험은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유명해진 용어를 만들어냈고 그의 퇴임 연설 초안에서 그는 군산업의회 복합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을 통한 이익 착취의 폐해는 아이젠하워 시대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론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양측에 무기를 제공한 죽음의 상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이후 군수계약자와 사설용병들이 납세자 기금에서 수십억 달러를 횡령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뉴멕시코 주립대 케네스 해먼드 중국 역사 교수는 돈바스 갈등이 무기 제조업체가 기록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기회를 제공했고 우크라이나를 사방 무기로 가득 채워 사실상 나토 회원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비평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이 무기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확장을 시도했고 새로운 회원국들은 이웃 국가가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나토는 냉전 종식 이후 1999년부터 2024년까지 16개 회원국을 추가했습니다. 새 회원국들은 대부분 이전 동구권 국가로 적대적인 블록이 러시아 국경으로 확장됨에 따라 모스크바와 무역관계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나토 확장의 불안정화 잠재력을 인식했지만 사적 이익은 블록이 동쪽으로 진군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해먼드는 그들이 우리의 공표된 정책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일을 맹목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군산복합체가 DC의 공무선과 싱크탱크에게 거액의 돈을 기부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무모한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공무선 그리고 싱크탱크들이
푸틴의 새 핵 독트린이 허세가 아님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킨잘, 지르콘, 사르마트 극초음속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과 스텔스 폭격기를 잡아내고 방어할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러시아의 자비심 덕분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